제레미디어 연구실 시간입니다. 박영식 앵커와 기초자 평론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초자입니다. 한 주 별탈 없었습니까? 별탈 투성이죠. 그게 기본값이라 잘 괜찮은 모르겠네요. 척한다. 잘 모르겠네. 바깥 세상은 항상 늘 별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이곳에 오면 네.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어린이집 같은 곳이에요. 제 똥도 닦아주고 뭐 이런 선생님이 너무 못돼지는 순간만 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잘해줍니다. 모두에게. 네, 오는 순간만큼은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하.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없었으면 좋겠네요. 뭐십니까? 그래요. 지난주에 내준 숙제 해봤나요, 기초 평론가? 저는 내 이름 검색 안 하기. 근데 제가 저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커뮤니티를 안 하거든요. 그럼 뭐 친구들이 줘요? 제 댓글에다가 네. 다는 분들. 그게 내 채널에 오는데 어떻게 들고 와서 일러 바치기가 되게 재밌는 댓글 쓰기거든. 그런 말 들어오시면 안 돼. 원래 하지 않은 거라 숙제를 뭐 이행할 필요가 없었네요. 좋아요. 예. 안 하던 거면 다행입니다. 예. 네. 일단 잠시만 뭘 부셨어? 아니, 자석이라서 그대로 붙이면. 깜짝이야. 네. 아니 뭐가 뿌직했는데. 부러뜨렸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뭐가 빠졌는데. 자석이라서 이렇게 예. 붙이면 돼요. 전혀 붙지 않으니까 잠깐만 내려놓을까요? 알았어요. 생방송 중에 마이크를 뿌개는 피읍 발음 조금만 하세요. 요렇게. 네, 그래도 비싼 물건이에요. 예. 저희 내일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기상천외한 노동 탄압으로 유명해졌던 좋은 책 신사고의 노조분들이 출연을 하십니다. 왜 누가 해킹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장님이 옥상으로 직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PC를 망치로 부수는 그 영상이 한동안 유명해졌었는데 저 목소리가 녹취가 그 외에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회사가 뭐 돈이 많은 회사라는 건 아는데 돈을 어떻게 쓰길래 이렇게까지 보도가 덜 될까 싶을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방송이 가장 많이 다룬 주인공, 노동 문제 주인공들 중에 하나인 SPC 삼립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대통령이 다녀간 다음에 손가락이 잘린 사고도 오래 있었고, 며칠 전에 또 기계 게임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팔 전체가 이쪽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보도 숫자 많지 않아요. 진짜 커지지 않으면 언론은 어떻게든 입을 다물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주 우울한 날씨 예보를 하듯이 폭풍이 몰아닥친다. 그거를 예측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대한민국 대 쿠팡의 게임은 쿠팡에게 유리할 수 있다. 왜? 언론은 종종 기업 편이기 때문이죠. 요걸 정리해 주셨어요. 네, 종종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꼭 쿠팡만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범죄 행위나 이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언론은 어떻게 이 사건을 묻어주는가에 대한 또 다른 단면을 우리가 오늘 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살렸어. 네. 살렸어요? 마이크가 살았습니다. 네. 2026년 6월 10일은 아마 두 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쿠팡의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을 의결한 날입니다. 역대 최대. 네, 그래서 뭐 SK의 몇 배다만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사실은 뭐 4.6배라고는 하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아실 건 없고 그냥 굉장히 많이 했다고는 하나 이 개인정보가 센 거에 비하자면 저는 이것도 좀 터무니없이 좀 적은 금액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금액입니다. 근데 6월 10일 이후에 그럼 언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면 기업의 사건들은 어떻게 덮여지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기술들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구경해 보시죠. 네. 자, 일단 기사 첫 번째를 보면은 쿠팡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라는 제목의 여러 보도들이 눈에 띕니다. 뉴시스 쿠팡 숙박 세일 페스타 동참 국내 여행 활성화 나선다. 그래서 숙박 세일 페스타를 치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일단 하나의 캡처만으로도 관련 뉴스 24건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최소인데 그 밑에 또 있어요. 있겠죠. 합치면 수십 개의 기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세일 페스타 6,200개가 키워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포털 기사들을 보면은 제목이 비슷한 거 그리고 검색어 기준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묶음으로, 그러니까 24건의 뉴스는 기사 제목이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거라 비슷하다라고 가지고 정리해주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주잖아요. 네. 근데 요 밑에 주르륵 해가지고 숙박세일 페스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거를 일단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징금 의결이 있었던 뒤에 나흘 뒤의 일입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26년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가 쿠팡에 참여한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85개 지자체에 6,200여 개 숙박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문장의 흐름이 정부가 주최하는 것. 네. 그리고 지역 관광이 활성화된다라는 것. 그리고 비수도권 상생의 흐름을 쿠팡이 가져간다라는 것. 네. 그래서 공익적 메시지가 깔리고 그 공익의 실행 주체가 또 쿠팡이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면서, 심지어 기사 말미에 쿠팡 관계자 멘트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비수도권 지역의 매력적인 숙소를 찾아서 지역 관광과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자 멘트가 네.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 기사 내용에는. 왜냐하면 보도 자료를 같은 데서 나온 보도자료니까. 같은 데서 베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쿠팡 관계자는이라고 쳐도 똑같은 멘트가 나온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에 그래서 아시아경제, 불교방송 등등등 최소 24개의 매체 그 이상의 기사들이 실렸고요. 네. 6,200여 개 숙박 상품, 7만 원 이상 3만 원 할인, 와우 회원의 경우에는 최대 52% 추가 할인, 등등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기사를 볼 건데요. 두 번째 기사는 하루 뒤예요. 네. 하루 뒤인데요. 쿠팡에서 사면 배터리도 갈아준다. 뭐예요, 이게?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한국엔 컴퍼니가 이 쿠팡 구매 시 배터리 방문 교체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 자동차 배터리 교체할 때는 업체를 방문해야 되는데 직접 와가지고 교체해주는 서비스 하잖아요. 이 회사가 아마 자동차 배터리 회사일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쿠팡을 구매하게 되면 이 한국엔 컴퍼니에서 네. 해준다라는 겁니다. 로켓 설치로 방문 교체해준다는 제휴 기사가 6월 15일에 나왔고, 오후 2시 이전 주무 시 2길 설치, 최대 4주 예약하는 이런 편의성이 강조되는데 네. 이런 핵심들도 주르륵 똑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캡처해보니까 한번 검색해보니까요. 25개, 최소 25개 이상의 기사들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진짜 홍보실이 벌레를 물어오면 언론사 아기새들이 짹짹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 정말 그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굳이 막 어렵게 설명 안 드려도 기사는 수십 개가 쏟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14일에 나왔고 15일에 지금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징금 그 의결하고 나서 4, 5일 만에 이런 홍보 기사들이 쏟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문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가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 저 한앤컴이라는 회사는 한국 타이어 브랜드 효성가 네. 아마 저 자회사일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보도 자료를 단독으로 냈다라고 하면 제목에 쿠팡이 들어갈 리가 없죠. 네. 그렇다면 이 한국엔 컴퍼니가 다른 이벤트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보도자료 수가 나오냐. 즉 홍보실에서 얼마나 많은 언론사에 돈을 쓰느냐를 알 수 있잖아요. 그 규모는 그렇죠. 늘 비슷하기 때문에 네. 한 회사가 이벤트를 해서 그게 기사가 나오면 다음번 이벤트 할 때도 비슷한 숫자의 기사가 나와요. 쓰는 돈은 정직하니까. 그럼 진짜 근데- 숫자 다 동일하겠네요. 근데 아까 박영식 앵커가 봤던 그 정도 수준의 보도자료 숫자가 네. 이번에도 나왔다. 그럼 주인공은 저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쿠팡이겠죠. 아하. 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14일, 15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악재 보도하고 홍보 기사의 타임라인을 좀 보면 네. 2025년 11월에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점이 있었고 뭐 사과문도 발표하고 뭐 국회에선 청문회 열고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해가지고 고발당하고 뭐 이런 쿠팡 관련 부정적인 보도가 작년 말까지 쏟아졌었어요. 네. 근데 2026년 이제 1, 2월에 보상안이 발표되고 집단 소송 움직임이 실제 있었고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2월 이후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찾아온 내용을 보시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동일한 쿠팡 관련 동일한 홍보 보도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올 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사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뉴스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시점 전후로 맞아요. 쿠팡과 관련된 다른 종류의 기사가 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재밌어요. 3월에는요. 쿠팡이 제주 만감류를 20톤 매입한다라는 농가를 지원하는 기사가 또 여기도 보세요. 관련 뉴스가
키워드 검색한 거에 따르면 최소 상단에 29건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한라봉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 그 밑에 또 쭉 있어요. 제주 만감류 20톤이 또 있어. 3월이 그렇고요. 자, 4월을 가면은요. 에너지 절약 기획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검색해 보면 33건이 다 동일해. 그 밑에 또 쫙 있어요. 에너지 절약 기획전. 그 5월에 가 보면은 쿠팡에 지방 농가와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착한 상점 매출이 5조 돌파했다라는 거. 이거 사실 내용을 제가 굳이 다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네. 홍보 기사예요. 그래서 그렇죠. 막 그 쿠팡이 겁나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돕고 그리고 농가 판로를 지원하고 뭐 농가뿐만 아니에요. 막 수산업까지도 막 뛰어들고 막 쿠팡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야 지금. 쿠팡 좋은 일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 죄다 훈훈한 기사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했잖아요. 이런 좋은 기업이 있나? 기부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5월까지 했는데 아까 우리가 시월 돌려보면 6월 10일에 과징금 딱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금 뭐 해야 됩니까? 홍보 기사 또 때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14일, 15일에 이 기사가 쏟아졌다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패턴이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진단으로 가보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사실은 2023년에 미디어 오늘이 썼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쿠팡 비판 보도인데 반박 보도 자료에 전문가 멘트까지 미리 준비해서 비판 기사를 대응하는, 즉 밀어내는 방식. 우리가 지금 본 방식이 악재를 밀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걸 이미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아, 우리 뉴스타파 사례 때 또 네. 효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거예요. 검효성과 아드님 문제 뉴스타파가 보도했더니 예, 쫙. 갑자기 다른 언론사들이 대박이 나서 광고비가 엄청 쏟아지고 효성으로부터 밀어내기.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쿠팡도 뭐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비판 보도들이 나왔을 때 특히 뉴스타파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입수해서 보도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밀어내기 보도가 있었다라는 걸 미디어 오늘이 언플 방법이라고 해서 기사까지 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동자가 그 사망했을 때 유가족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이거 언론, 유명하죠. 노조, 경찰 동향을 파악하고 차단하라는 지침이 담겨 있었는데 쿠팡의 이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과 관련된 보도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인정보위가 사실은 그 6천억대 넘는 그 과징금에 대한 부분 중에는 네. 쿠팡 풀필먼트, 그러니까 자회사에도 별도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네.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린 내용도 있었어요. 그죠. 네. 잠입 취재를 못하게 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기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기업이 바로 쿠팡이라는 거. 네. MBC와 뉴스타파가 한 두어 번 정도 들어가서 여기가 얼마나 덥고 얼마나 쉬기 못하게 하고 휴대폰 뺏는가 이런 거 그냥 거기에선 일상일 거 아니에요. 그거 취재해서 보여준 다음에 야 경찰청 출입 기자들 리스트 뽑아와라고 한 다음에 취업 못하게 막은 거죠. 예, 그래서 쿠팡이라는 회사는 비판하는 기자는 이렇게 그냥 사전에 막아버리고 홍보 기사는 그 풀어버려가지고 악재를 대응하는 형태로 늘 매뉴얼화 되어 있었는데 이게 비단 2026년에 만의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던 거고 늘 이런 방식으로 저질스럽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뭐 쿠팡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미디어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언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다 보도 자료를 베껴 써서 그래요. 그냥 돈 주면 복붙해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사를 내밀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으로 밀어버린다. 아니 박영식 앵커도 뭐 기자평론가도 매일같이 방송을 해요. 자기 이름 걸린 채널에서. 뭐 남의 거 베껴와요? 보도자료 읽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한 땀 한 땀 다 제가 하는데요. 이 선생님 수작업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가구 배치도 자주 하고 놀지 않는다고. 한 번 했수다 한 번. 얼마나 오랜만에 왔으면. 아닌데 볼 때마다 바뀌었는데. 에헤이 아닙니다. 새 기추자들이 막 세웠단 말이에요. 에헤이 그거 자가증식입니다. 아니 우리가 만드는 모든 콘텐츠는요. 레퍼런스가 있을지언정 오리지널이에요. 너무 멀잖아 거리가 이 사람들 수준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모방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양심이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라도 더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지금 베껴 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복사하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산업 출입처, 유통 출입처 이쪽에서는 기업 보도자료를 거의 다 그대로 기사화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언론의 관행이 그냥 묻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기사형 광고의 구조적 문제. 이거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 광고 자율 심의 기구 집계를 보면은요. 기사형 광고 적발이 매년 10,000건이 넘는다. 10,000건? 10,000건이 2022년 기준이니까 아마 지금은 글쎄요, 더 많이 늘었겠죠?
네, 기업들이 언론들에게 로비하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더 많이 늘었을 것 같고 이- 인터넷 매체 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디어 오늘의 표제에 우리 사회에 지금 살아있는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광고 자율심의기구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는 뭐다? 자율. 강제력이 없으니까 주의만 10,000건 넘게 줘도 아무도 주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사라고 써져 있는 광고를 미친 듯이 보게 되고 그게 심해질 경우에는 우리가 뉴스원이 박세린 기자하고 예전에 다뤘었던 부동산 PF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광고성 기사들을 읽고 부동산 PF에 돈 냈다가 인생의 뭐 재산 거의 다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생기고 네. 진짜 심하면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좀 지독한 게 이 2022년 기준으로 여기 뭐 적발 상위 1위에서 6위가 다 경제지예요. 그렇죠. 네, 1등이 서울경제였고 그 뒤로 다 경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라고 우리가 보지만 기사형 광고이기 때문에 사실 기사와 광고의 경계가 굉장히 흐릿해져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거에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건 뭐 광고주하고 언론이 구조적으로 너무 이제 유착되어 있다라는 거. 특히 뭐 광고비를 많이 쓰는 기업의 경우, 이제 쿠팡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슈에 휩싸이면 광고 협찬을 통해서 뭐 보도 통제를 자신들이 포털을 통해 힘을 좀 근육 자랑을 하거나 물을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을 저희가 봤고. 그래서 이런 보도에는 이제 공익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지금 뭐 여기 보면은 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상생, 내수 진작 이런 단어들이 다 이제 서두에 깔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 기사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지적하는 것처럼 쿠팡이라는 거. 네, 한라봉은 슈퍼가 사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의식적으로 앞에 이 어떤 등장한 단어에 따라서 기사 전체에 대한 인상이 좌우될 때가 많기 때문에 공익이 먼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기사가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는 기사는 아니다.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날 같은 문구. 이게 이제 검색해 보면은 대충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린 그대로 데이터 공해죠. 너무 많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검색을 해본 적이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좀 지독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대로 악재가 터진다, 기사로 밀어낸다. 악재가 터진다, 기사로 밀어낸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기사가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 기사로 밀어낸다라는 거.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숙박 세일이나 농가 직매입 이런 것들이 소비자와 농가에게 혜택이 되는 건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 물량 이런 프레임들을 좀 보면서 공익만을 앞세워 나오는 것은 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세탁기를 자꾸 돌리는 건 쿠팡인데 이 옷을 대신 바짝 말려주는 건 살균까지 해주는 거는 네. 제레오롤 아닌가? 그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론이 사실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쿠팡의 목적은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게 결론입니다. 건조기와 피존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좋은 비유네요. 향긋하게. 네, 냄새가 아주 좋아집니다. 오. 네, 이게 노이로제가 걸리다 보니까 지난 6월 10일쯤에 그 이제 뉴욕타임즈 뭐 속보 같은 게 이제 팝업에 저한테 뜰 거 아니에요? 폰에? 그랬더니 한국의 아마존 쿠팡에 4억 달러대의 벌금이 매겨졌다라는 기사가 딱 뜨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뉴욕타임즈도 먹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교적 중립적인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저 개인 정보를 빼앗겼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매우 불성실해서 욕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미국 언론의 문제고 우리나라 언론은 이러고 있다. 네, 이런 쿠팡 이야기를 받고 지금 이제. 아니 저야 이게 직업이니까 허구한 날 봤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신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박영식 앵커가 주장해 주셨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법칙이고 트레디션이다. 매우 많은 기업들이 이러고 있다. 쿠팡만 이러는 건 절대 아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이 몇 개인데 이 포털이 얼마나 오염돼 있겠어요. 경제면은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진짜. 이거 보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 뉴스룸에서 앵커로서 뉴스 진행하실 때 기업 광고까지는 아직은 그 촬영 장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죠. 지자체와 국가 단위의 보도자료는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네, 많이 들어가죠. 그거 진짜 그대로 현금 거래돼서 네. 박영식 앵커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네. 지자체장 출연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그대로 이제 인용해주고 그 지자체가 촬영 화면까지 그대로 따와가지고 내보내는 경우도 뭐 많죠. 네.
이게 이제 월급쟁이 입장에서 뭐 그게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월급쟁이 입장에서 그냥 회사는 이렇게 돈 버나보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동안에 이렇게 병이 들었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월급 그렇게 안 줘? 라고 생각한 경제지 기자들이 그럼 내가 영업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초단타를 친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미디어 오늘의 정민경 기자가 설명을 해도 거기도 서울경제가 나옵니다. 자수해라. 그리고 어떤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 동안 어디 있었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순방간 거를 비밀로 하셨군요. 기다렸어요. 어떤 시니컬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구경 기자가 그렇게 열심히 밀어줬는데 대통령을 경향신문이 대통령을 버렸다. 지난 며칠 동안 일면에 순방 관련된 게 거의 안 나와요. 특히 오늘입니까 어제는 경향신문이 자체적으로 한 포럼이 대딱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를 만난 게 옆에 쪼맣게 나온 거야. 와 교황 만났을 땐 일면에도 안 나왔어요. 보는 내가 억울해가지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네, 순방 보도 관련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순방을 진짜로 간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뉴스를 계속 보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없는 건 만들고 있는 건 지우는 이 언론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어디 가셨냐면 열흘 동안 이제 벨기에, EU, 이탈리아를 방문했고 G7 정상회의까지 다 참석을 하고 오셨는데 내일 G7 지금 어려운 일입니다. 윤석열 때 제대로 대접 못 받았던 거 생각하시면 G7을 지금 2년째 맞습니다. 출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저희는 회원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2년 연속으로.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이나 그 귀국길에 그 기내 간담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직접 국민분들께 직접 보고하겠다라고 하시니까요. 그거 다시 접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과정에서 언론이 취한 그 행태 중 하나를 집어왔습니다. 좋아요. 어떤 거냐면 어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환영 행사에서 트럼프랑 마주칩니다. 근데 환영 행사라 하면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결혼식 갔다가 이제 식이 끝나고 사진 찍을 때 있죠. 그렇죠. 거기 머리 뒤로 넘긴 남자분 앞으로 그렇죠, 내려오세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자리만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리고 서로 만나 야 오랜만이야 뭐 이런 거 하는 그 상황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때 마주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트럼프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잡고요. 불러잡죠. 남북 관계 근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보면 인사 짧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 둘은 통역을 하는 분을 중간에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를 막 나누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을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주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이제 후에 우리 대화하는 것만 봤으니까 나왔고 트럼프가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한 것. 그래서 실제 영상을 봐도 각도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붙잡아 세웠다는 거. 그다음에 통역사를 불러서 대화를 이어갔다는 거. 끝에 통역사와 악수를 나누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였어요. 맞습니다. 스쳐 지나간 인사가 아니라 일종의 구조를 갖춘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도했느냐?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 언론을 쭉 돌다가 이제 대표적인 새 언론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0초가 주된 단어입니다. 30초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네. 30초 대화, 중앙일보입니다. 30초 대화서 무슨 말, 동아일보입니다. 끝에 보면 트럼프와 30초 대화라고 돼 있잖아요. 에휴, 네. 일단은 이거를 보면은 키워드가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대화라는 그 길이 30초라는 길이에 이제 초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용이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 이거 아니라 30초 헤드라인을 먹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조금 억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다른 느낌의 제목도 하나는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건 JTBC인데요. G7에서 한미정상 30초 되면 여기 30초가 있긴 합니다. 네. 다만 트럼프 먼저 남북관계 근황 물어라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이게 이제 흔들리는 JTBC의 저널리즘이죠. 그러니까 남들도 쓰니까 까긴 까고 싶어. 근데 트럼프가 먼저 물었잖아. 이거 이따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의 진실은 뭐죠? 실제로 밥 먹을 때 같이 앉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2시간을 더 대화했어요. 2시간 만찬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단어가 30초예요. 맞습니다. 이건 한라봉 20톤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기다가 아까는 피존을 뿌렸다면 약간 악취나는 걸 갖다 뿌리는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억 저 너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으로 갈 건데요. 그때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뉴욕 복도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이 함께 서 있습니다. 네.
48초죠. 그렇죠. 이 자리에서 IRA나 통화 스와프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추후 그때 대통령실에서 나왔는데요. 그렇죠. 정말 개뿔 뜯어먹는 소리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실제로 풀린 문제 없었죠. 백악관은 IRA 통화 스와프 언급조차 안 했다. 이렇게 했었고요.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과 달랐던 겁니다. 그다음에 IRA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됐었습니까? 현대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지었고 기업 스스로 비용을 떠안는 방식으로 해결이 됐었습니다. 회담이나 뭐 전혀 윤석열 정권이나 이렇게 풀어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네. 먼저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당시 언론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연합뉴스입니다. 멋집니다. 플랜 48초. B다. 자, 환담. 그다음에 환담. 플랜 B. 그러니까 네. A, B, C, D가 쫙 있는 멋쟁이 정부였던 겁니다. 플랜 B가 작동했다. 아, 그러네. 진심은 환담에 담겨 있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 갑니다. 또 48초 빼죠. 아, 고수. 환담. 어머, 네. 전기차 차별 통화 스와프 논의. 너무 멋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환장하겠다 진짜. 자, 국제뉴스 가볼까요? 48초 회동. 회동. 어떤 얘기 나눴을까? 회동을 하는구나. 너무 궁금해서 미칩니다. 야, 아까 제목은 30초 대화라고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뉴시스입니다. 윤석열 네. 48초 환담 바이든 그리고 뒤에 뭐 정상회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음. 자, 이거가 정말 굉장한데 이제 실질 성과는 전혀 없었던 그 복도에서 서 있었던 것을 포장지가 아주 그냥 멋진 회담으로 쫙 감싸주는 겁니다. 제목의 단어를 고를 힘을 보고 계시죠? 환담, 회동, 플랜 B. 그래서 아주 간단한 키워드로 소개를 좀 해드리면 48초. 성과 없습니다. 그건 뭐라고 아까 싸줬죠? 환담, 회동, 플랜 B. 네. 그다음에 30초 트럼프가 먼저 잡아서 물어보고 화답까지 한 상황은 30초 대화. 이렇게 이제 기사가 뽑혔던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있는 걸 없다고 주장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네. 이 지금 30초 키워드에 가려서 열흘 동안 순방을 쫙 했던 것이 지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네. 이번 순방의 실제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EU랑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했고요. 이탈리아랑 관계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화요일 날 저 뉴스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국내에 이제 정밀기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큰 수혜를 입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이 아니라 비EU국 전체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 때문에 모든 나라의 정밀기계 회사들이 다 신나게 되었다. 예, EU의 문이 열렸다. 맞습니다. 반도체, AI, 양자과학 담은 5년 행동계획 채택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빠졌더라. 뭐 바티칸에서 교황을 면담한 것.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논의했던 거. 그리고 G7에서 8건 결과 문서 동참한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와 만찬 2시간 추가 대화까지. 네. 정말 바쁘게 움직였던 많은 일들. 자, 요거를 가리고요. 독자가 신문에서 받게 되는 인상은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트럼프와 30초 대면. 끝. 그니까요. 아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박근혜 씨 만났을 때 말입니다. 저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제 갈 길을 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사를 한 다음에 교황은 밖에 나와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인사를. 유민희 아버지를 그쵸? 네. 그때 박근혜와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지만 교황 얘기만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은 표제 찍을 때. 야, 진짜 신기하게 완벽한 앵글에서 눈 감는구나. 이건 더해요.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교황을 만나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로요. 요 이야기랑 좀 비슷한 결이라서 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 영업이익률 올랐죠. 네. 반도체 업종 8.8에서 15%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개를 꼽아왔는데 조선, 중앙, 한국경제 제목은요. 아, 경제로 넘어갑니다. 아, 저 사실 여기 경향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아, 이게 진짜 딱 보수 중도가 어딘가에 있다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완벽하게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지점이에요. 맞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불렀냐. 자꾸 제목에서 전부 반도체를 빼면 4,100이라는 거예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왜 빼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GDP에서 수출을 빼고 내수는 저는 별로다. 뭐 제일 이런 웃긴 게 이야기인가요? 그거였죠. 윤석열 때 코스피에 반도체 빼면 2, 10 뭐 이렇다고. 아,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호황이 허상인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겁니다. 야, 네. 니네 좋냐? 그 다 허상이야.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그러니까 왜 빼는지를 말해달라고 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였죠? 축구 선수 누가 뭘 빼면 그 일반인이랑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손흥민이었나요? 손흥민 선수한테 축구라는 아. 주제를 빼버리면은 그게 이제 일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네. 뭐 예를 들어 뭐 LAFC 손흥민 빼면 약체.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빼는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냥 굉장히 크게 나눴을 때 끝과 끝인데도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목들도 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거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도 4,100이다. 네. 이렇게 제목을 달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그게 좀 더 사실에 대한 진술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제목도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조선일보는 저기 끝에 불과 저는 저런 거에 포인트를 줍니다. 아, 고수. 정말 4,100선 불과. 그리고 한국경제도 저기 꽃 끝에 뭐 붙입니까? 돈 못 번 개미들 탄식. 아니 어떡하라고. 삼천하고 하이닉스를 못 산 분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정말 저들 그 돈 못 번 개미 중에 박영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저 안 적혀 있잖아. 박영식 개미 돈 못 탄식. 번 박영식 탄식. 오열. 그럼 이제 내가 박영식이야. 분해.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싫은 거죠? 그치 그렇게 되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네, 저런 식으로 이 내가 산 듣고 바보 있다. 동전주의가 안 오르고. 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닌데. 누가 나한테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렸지? 네. 제가 근데 사실 마이너스의 선인 건 맞아요. 슬퍼. 근데 이게 거의 편집권에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닌가. 기자 개인들이 멍청하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0초라고 이제 제목에 바가 되면서 그냥 대화 정도로 치부하는 것. 그러니까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거의 이제 몸에 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레이밍들이 그냥 불쾌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독자들이 사실 글들을 다 읽지 않고 제목만 쓱쓱쓱 보는 그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쵸. 금방 별거 없었구나. 로 남는 겁니다. 그 인상을 혹시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론이 쌓이면 다음 협상에서 대통령의 레버리지가 실제로 약해집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언론의 프레이밍이 외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저는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한번 뽑아본 거죠.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외교를 겁나 못했을 때 그걸 보도하는 건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채찍질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잘했을 때 잘한 것도 보도해주면 안 되나요? 왜 잘했을 땐 못하길 바래요? 너무 의심스럽고 저도.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이게 사실 의심이라 표현했지만 의심을 넘어선 확신에 가까운 게 노래 Long Time 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언론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옆집에 있던 외국 친구가 파일을 구워서 너네 대통령 노래 참 잘하더라. 나와 친구하지 않을래? 그 기사 진짜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고요. 대통령이 틴더예요? 무슨 야. 탁탁 하트빵. 그러니까 그런 언론의 행태를 보여주던 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의도가 없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갑자기 그 처참한 기억이 떠오르는데 네. 2014년이었나 5년이었을 거예요.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박근혜 씨가 뭐 중국도 갔다 오고 아무튼 이 패션 외교를 한다라면서 네. 맞아요. 패션 외교를 한다라면서 그 빨주노초 파남보 박근혜를 보여주는 옷 색깔에 완전히 방점을 찍어가지고 심지어 그때 언론들이 얼마나 이 그 박근혜 정권에 기어다녔었냐면 뭐 종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있었던 보도 채널마저도 스타일리스트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저 색깔의 의미, 저런 한복을 입은 그 어떤 전략, 외교 전략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종편과 보도 채널들이 왕왕했던 일이니까 맞아요. 되게 처참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기 때도 김건희 아이템 소비시킨다고 맞아요. 보수지들이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권의 특정 대통령은 옷 입은 옷의 복장과 그리고 색깔만으로도 완전히 그 미화되고 외교 전문가인 마냥. 그리고 이번에는 김혜경 여사 욕 보이는 기사 또 히트했죠. 그 김혜경 여사가 농담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페라리로 유명하고 그랬더니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외교상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서 그런 농담을 왜 못 던집니까? 전 아반떼만 타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럴 수 없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찌질해 그 자리에서 찾는 폰이 투지 이러면. 그러니까. 네. 전 차는 현대만 탑니다. 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좀 선택적이다. 뭐 어떤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오늘 그 얼마나 이 대통령 외교하시는 거를 모르게끔 언론들이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네.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장면도 노출됩니다. 뭐 이제 그 유튜브 이렇게 뜨면 네. 대통령 영상 KTV 같은 거 많이 알고리즘 타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더니 대통령 휴가 갔어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바티칸의 바리칸 글자를 보고 네. 베이케이션으로 본 거예요. 노안 이슈인가요? 아니 노아 이슈가 아니라 진짜로 몰랐던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뭐야 지금 해외 순방 갔잖아 외교하러 갔잖아. 아 갔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대통령의 외교가 가려져 있었느냐. 아, 로마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휴가는 반드시 거기서 치러야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교황이 놀고 있군요. 평생을. 뭐야 그게. 물론 KTV의 썸네일이 바티칸의 그 영어 글자를 약간 좀 흘려가지고 얼핏 보면 베이케이션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휴가를 가신 게 아니라 외교하러 간 거잖아요. 그 정도로 네. 이제 정보 접근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저는 이 중간에 이제 마주쳐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뭐 도어 스티핑 같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이게 메시지가 처음에 준비가 안 됐을 리가 없다는 인상을 일단 받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꼭 하고 싶은 얘기니까. 근데 트럼프가 잡아서 얘기해주는 모습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하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모든 걸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가 실패하는 중요한 사업들은 보통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하거나 내부에서 소수자를 탄압하거나 외부에서 대통령을 잡아오거나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이런 걸 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럼 다른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죠? 노벨상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는 이상한 습관이 있죠. 노벨상을 다시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구세주는 한국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란과 미국의 양해각서가 사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났으면 그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과 북한 관계에 신경 써달라라고 문장을 조금 바꿔서 말했겠죠. 뭘 해도 그리로 갔을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때의 성공이 문재인 대통령의 80% 지지율을 잇게 했던 것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라 어떤 민주당 리더라도 그걸 했을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 중요한 일이니까. 이걸 이렇게 안 중요하게 비추냐? 예. 그 사실은 이번에도 굉장히 기민했던 게 트럼프가 G7 오기 전에 김정은하고 같이 걷는 사진을 트위터에 X 계정에다가 올렸었잖아요. X가 아니라 트루스 소셜이죠. 네. 거기다 올렸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스킨십을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도 이제 이 남북 관계 개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마무리한 것처럼 여기도 좀 신경 써달라는 얘기를 준비해서 저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는 사실상 많은 국제 정상들이 그를 따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끌어안고 죽을 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저께까지. 그런 트럼프를 진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다고 트럼프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간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최국이 어떤 만찬 자리를 정하는 거니까 네. 둘은 좀 가까이 붙여놓고 식사를 같이 해라라고 해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게 동시에 우리 국가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외교 전략을 통해서 프랑스 주최국인 마크롱 쪽에다가 우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좀 가까이 앉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의견이 전달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이번 그 외교는 전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거든요. 멋있었어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페라리 이야기로 그런 식으로 가십 취급을 할 거면 가십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펜을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한 펜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뭐냐 해서 왜 선물로 가져갔죠. 주더 이번에는 줬죠. 맞습니다. 그런 네. 거 충분히 다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아주 강한 지도자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골프 약속 네. 우리 부부끼리 같이 치자 이런 거 다시 확답받으려는 그런 것도 가십 칠 수 있고요. 밥 먹을 때 골프 약속했죠. 그리고 뭐 G7 확대회의할 때 그거 영상 보면 진짜 웃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두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자리는 여기고 트럼프 자리는 여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재명 대통령 계속 따라갑니다. 등을. 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보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트럼프가 좀 뻘쭘하잖아요. 자리를 돌아가면서 I'm the boss 이러면서 자기 자리에 앉아요. 그런 것들 이게 뻘쭘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충분히
딸 수 있잖아요. 근데 기껏 한다는 게 주간조선 같은 데서는 김혜경 여사, 페라리 내가 좋아하는 거. 요런 식으로 가십으로 쓴다는 거. 요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시간 좀 남은 동안에 그 총평을 좀 생각을 해보면 마치 그 중재 도덕 외교로 유명했던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 전 총리와 같은 길을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걷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좌파임을 숨기지 않고 좌파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은 욕망도 숨기지 않죠. 그래서 극우적인 모든 정권을, 전 세계의 정권을 다 귀찮게 견제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정상입니다. 그는 마침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종의 동지애를 서로 느끼고 있는 사이입니다. 인생이 너무 가깝고 비슷하다 보니까. EU는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의 국제적인 위상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자들은 아까 김민아가 뭐라고 했죠? 몽골처럼 쳐들어올 것 같고 갑자기 가스를 잠글 것 같고 우크라이나를 집어먹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 동쪽에서 골칫거리가 몰려왔으니 그게 북한입니다. 유럽 어디까지 군인들을 제공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유일한 하나가 북한이에요. 그걸로 떴어요. EU는 이제 북한을 견제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대한민국이 됐죠. 그 행세하러 갔죠. 그리고 미국은 외롭다고요. 왜? 이런 일들이 다 자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총구가 너 네타냐후 편이지. 너 마지막까지 네타냐후 편할 거지. 글로벌 사우스는 무슨 일만 있어도 미국을 견제할 텐데 가장 우스워 보이고 가장 못된 소리 많이 하고 다니는 게 도널드 트럼프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국제무대에서 자기 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는데 효율이 너무 좋아요. 이번 순방 기간에 이루어 놓은 일들이 전 세계 외교 균형의 중재자 역할로 어느 정도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엄청 큰 일을 했어요. 말장난 몇 개로 끝냈다고요, 지금. 일면에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 기초자 평론가의 여기 대본에 나와 있는 결론은 뭐 이럴 거면 왜 따라가냐, 기자들이. 너무 맞는 말입니다. 저는 화요일날 얘기했는데 기자들은 죄 없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했겠죠. 데스크가 이거 안 받아주고 왜 자꾸 2면 3면에 배치하는 거예요? 왜 7시 40분 50분에 배치하는 거예요? 정각 땡치면 해주지. 땡치면 전도 안 갔다 그럴 거예요? 그럼 두 번째라도 넣어주지. 국익을 이만큼 올리고 왔으면.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답답해요. 매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나아지는 거 있을까요? 계속 얘기해야죠. 여러분들 희망을 네. 주십시오.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분석 데스크에 따르면 박영식 앵커는 바이오주에 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바이오 해자드라고. 되게 지독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 팔았어요? 바이오 영식 반 이재명의 선봉.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기업에도 많은 네. 행정적 정치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코스닥 들어가세요. 예? 그게 코스닥인데요? 그게 코스닥에 있어요. 아까 봤을 때 파랗더라고. 예, 마이너스 93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 얘기가 작년을 기준으로 10,000원을 넣었으면 700원이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기초자 씨와 함께하는 모 방송에서 마이너스 87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코스피 9000 시대에 아니 내가 아무리 넣은 게 코스닥이지만 아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는데 왜 내 거는 마이너스 93이 되어 있는가? 그 기업은 연구를 안 하나? 신약 개발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연구 개발을 안 하는 거야? 노동하세요. 선생님은 주식이고 뭐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 화이팅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치지 않고 와준 박영식 앵커에게 매우 고마움을 표하면서 제레미디어 연구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